생존 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점심 영업을 마치고 라면을 하나 끓여가지고 한줄 탁 들려고 하니까 출입문에서 낯선 낯이 익지 않은 분이 똑똑 노크를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서류 이렇게 하고 딱 느낌을 보니까 어디 그 구청이나 시에서 나오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순간 쫄았습니다. 라면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뭐 내용을 듣고 봤더니 이 사업체 조사를 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업체 직원은 몇 명이냐, 언제 했냐, 뭐 이런 걸 뭐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 물어봤습니다. 왜 이거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새 뭐 폐업이 되게 많아서 실업 문제, 일자리들이 많이 좀 줄고 있어가지고 시에서 그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광주가 전국에서 폐업률 1위라고 하거든요. 실업 문제, 고용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까지 한 4년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느낌 보면서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햇빛이 쨍쨍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굉장히 더웠었는데요. 지금 밖에 보니까 비가 오늘 막 우르르 쏟아진다고 합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경제도 이렇게 먹구름이 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갈수록 어떻게 삶이 좀 팍팍해지느냐. 실제로 이제 실물 경기의 끝단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 그 경기의 흐름들을 바로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 여기 보험 대리운전 회사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세요. 이거 지금 벌써 며칠 사이에 이 회사 서로 다른 회사들 한 5개 정도가 이렇게 오셔서 영업하러 와주셨어요. 대리운전 있으면 저희 회사 꼭 불러주세요. 되게 많아 지금 저 앞에도. 다들 근데 열심히 하신 분이고 먹고 살려고 하신 분이라 버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손님 수요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지 술도 많이 먹고 뭐 저희도 좋지만 뭐 대리운전 이렇게 연결해 드릴 텐데 뭐 지금 알다시피 뭐 매출 좀 줄었어요. 술도 많이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술 먹는 사람도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대리운전 기사님한테도 영향이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더니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런 거 와 있어요. 돈 빌려준다고. 이것도 날마다 와 있어요. 여기는 뭐 애지 엄마네, 뭐 돼지 엄마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이런 거 와 있어요. 실제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와 있어요. 이것도 와 있어요. 화이트 엔젤 테이프 뭐 이렇게 와. 저는 이거 연습장 이렇게 쓰려고 이러고 쓰고는 있는데 뭐 대출 뭐 이런 거는 연락 안 합니다. 이게 사채액이죠. 금리가 좀 높고 무섭잖아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날마다 와. 오토바이 뿌려대면서 이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겠죠. 요즘 들어서는 오토바이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 봐서 전단지를 어떻게 뿌리냐면 쫙 뿌리잖아요. 그러면 뭐 스트라이크야 스트라이크. 밑바닥에 그대로 딱 날려들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거냐면 이런 연락이 와요. 그래서 부동산, 상가 이렇게 연락 와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고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이 5월달에 실업급여를 수급해주는 수나 지급액이 1조였어요.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 그만큼 실업자,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폐업이 많아지면 이 수요가 대부분 실업자, 실질자 통계로 잡히게 되죠.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이 34%가 늘었습니다. 꽤 많이 늘었죠. 34%면. 이게 코로나 탓도 있죠. 이 코로나 여파가 올 상반기에 불어닥치면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서 이 실업급여가 늘어난 곳도 있는데 사실 이거 시계를 조금 돌려보면 이 작년, 재작년부터 특히나 2008년 5월 이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2008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 최저임금이 16.4%가 올랐습니다. 이 당시에 실업급여 31%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25% 올랐습니다. 이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실업급여를 받는 이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소리는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수요는 이제 올해 더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일자리 참사라고 이렇게 불릴만도 해요. 뭐 시청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수하면서 직원은 없냐, 알바도 안 쓰냐.
몇 명이냐 통계 막 잡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 통계를 잡으려고. 그만큼 일자리가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실직자들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실업급여를 주는 기금이 고용보험 기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월급에서 이 4대 보험 용도에서 이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보험료 성격이죠. 이게 이제 나갑니다, 이게. 우리 저기 자영업 사장님들은 이 직원들을 쓰면, 알바를 쓰면 이 고용보험을 이제 내주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실직했을 때 이게 좀 안전장치로 마련하는 그런 수단인데요. 이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받는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고용보험 기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이렇게 납부했던 걸 계속 이렇게 모아놔서 적립을 해놨습니다. 2017년도에는 5조 8천억이 있었어요. 돈이 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게 계속 알다시피 계속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많아지니까 돈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에는 4조 1,400억 남았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기타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 자영업 폐업 많아지면서 실업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거죠. 34% 늘어났으니까 이 적자가 마이너스 4조가 난 겁니다. 그만큼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 기금의 적자는 이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직했을 때 안전장치죠.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이 실업급여 받아서 이 생활도 하고 직업 훈련학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직업 능력을 좀 개발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인데 이 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 돈 없어요. 돈 없어. 그럼 실업급여 실직자 안 나올까?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실업급여 못 받는다니까. 그렇게 되면 못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3차 추경을 했죠. 이 3차 추경이 35조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한 12조 정도를 이렇게 이제 꼬와요. 꼬와가지고 이 부족한 재원을 한 3조 4천억 정도 되는 이 재원을 고용보험 기금에다가 이렇게 메꿔서 넣는 방식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카드를 돌려먹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떨어졌잖아요. 돈은 나가야 되고 안 되니까 이 돈 빼가지고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고용보험을 계속 받으려면 나라 경제가 튼튼해지고 고용보험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고용보험 기금이 건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도 나고 계속 적립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반대가 됐죠. 계속 나가는 거는 돈은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이거를 메꾸는 그런 사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고용보험, 실업급여 좋은 제도입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이렇게 파주기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게 안 되면 또 공공에서만 일자리 창출하고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발상의 전환 이 자체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그게 안 됩니다. 정부에서도 친노동 정책 너무 강조를 하고 있죠. 너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큰일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파트타임 알바들까지 한 달만 일하면 퇴직금을 주는 그런 법안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 참 이거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했다면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 자영업의 실태를 모르고 했다면 그거는 무능한 겁니다. 무능한 거예요. 근데 알면서 했다면 그거는 무서운 겁니다. 어떤 그림을 빅피처가 빅브로더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를 나가고 있느냐 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압축을 해보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는 이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 겪어보면서 오늘 있었던 사례들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나가고 있고 정책 자체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정책들. 예컨대 최저임금 한 달 알바들까지 줄어가면 사장님도 힘들어지고 알바들은 일자리가 점점 없어질 겁니다. 한 달 일해? 그러면은 당연히 살기 위해서 편법을 쓰겠죠. 알바 고용을 29일 한 달 안 돼서 이렇게 정리하고 또 새롭게 구하고 아니면 그 기간을 쪼개갖고
게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들 아예 안 써버리겠죠. 1인 자영업,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참 어렵네요. 어렵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100번, 20번 외친다고 이게 변할지 사실 그것도 고민입니다. 이게.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변화를 줘야지,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번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광주는 비가 엄청 많이 올 것 같네요. 저도 조금 쉬었다가 저녁 때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